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향후 서울시에서 개발되는 추진되는 모든 개발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는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국지간 개발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아서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2024년은 서울의 대개조해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안다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자본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시가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최상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계획들은 앞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10년간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갖고 개발이 진행되는지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2024년 신년사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의 장기 계획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이 진행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도시들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26.8%나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녹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녹지를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녹지를 늘리는 게 그냥 있는 건물 다 밀어버리고 녹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서 이렇게 나가겠다 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국제적인 관광도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들섬에 국제공모 디자인이 선정이 됐고요. 또 여의도에 만들어지는 서울항이 2025년에 착공해서 2026년에 개항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가 첨단 창조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많은 재개발인 신통이라든지 모아타운, 가로주택이 많이 지정이 됐죠. 그런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없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지정되고 선정된 곳은 가속화시키고 2024년에도 많은 구역들이 선정되고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 노후 지역들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0 서울 경관 마스터 플랜을 연내에 수립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경관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 용적률 상향, 거기다가 용적률 거래제까지 도입해서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 대개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고 역할과 기능,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개편하고 격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기반된 한정적 역할만 해왔다면 이 도시공간본부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 녹지생태 도심의 사업의 핵심 조직이 서울 전체 공간계획과 기획,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직접 사업하는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반시설 공사를 2025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 도시공간본부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교통계획까지도 이 도시공간본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철도 지하화 뿐만 아니라 미래교통인 UAM 사업까지도 이 도시공간본부가 전담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앞으로 서울시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도시 대개조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도시공간 대개조의 신호탄이라고 불려지는 동서울 터미널 선도 사업이 이제 작년 9월에 발표를 됐습니다.
작년 9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 시찰단을 데리고 뉴욕을 방문을 해서 도심의 입체 복합 고밀 개발 현장을 집중적으로 시찰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동서울 터미널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25년에 착공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돛담배 모양의 초고층 빌딩으로 재탄생이 되고요. 또 타워의 상부 공간은 전망대가 들어서 터미널 이용 고객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게 될 것 같고, 한강과 연결되는 데크까지 연결된다면 그동안에 강변북로로 단절되어 있던 곳이 연결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녹지의 여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과, 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지상의 버스들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하 터미널이 현대식으로 바뀌게 되고, 또 지하 공간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터미널의 기능은 강화를 하게 되고 유해 시설은 없애지고 지역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재탄생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중소규모의 단지들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동서울 터미널 개발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아파트 개발과 동서울 터미널 개발의 이 합의, 시너지를 발생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유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서울 터미널 개발 계획에 이어서 10월에 이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해서 주민공람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세운지구 개발은 도심의 녹지 생태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북악산을 통해서 종묘, 그 다음에 세운지구, 남산, 용산공원, 한강에 이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녹지축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운지구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세운지구 현재 모습은 40년 이상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강남의 8배에 해당되는 무지무지하게 넓은 상업지역과 매일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퇴근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를 통해서 녹지 공간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녹지 벨트가 이루어지고 도시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미래 산업들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녹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도심에 4개의 녹지축이 완성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낙산에서 시작해서 동대문을 거쳐서 남산으로 이어지고, 북악산에서 시작해서 창덕궁과 종묘공원, 세운상가를 지나서 남산, 그리고 북악산에서 시작해서 경복궁과 광화문을 거쳐서 남산, 인왕산을 출발해서 남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남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산에서 용산공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의 녹지 벨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도심에 낙후되어 있는 기능들이 회복이 되고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4차 산업의 신산업들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도시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 관광 자원도 만들어지게 돼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녹지 벨트를 완성하려면은 반드시 이 도심권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세운지구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녹지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려면은 여러 가지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일본의 도쿄라든지 미국의 맨하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0%, 3000% 이상을 줘서 세계적인 관광지, 신산업들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서 도시 경쟁력을 키워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높이와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고 뚱뚱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역들이
이제 높이와 층수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이렇게 날씬하고 높은 건물이 만들어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바람길과 조망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더 높은 랜드마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용적률 거래제까지 도입이 된다면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 상부에 안 쓰는 용적률이 있거든요. 또 이런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이런 건물들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지상철도 지하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몇십 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하화되는 지상 공간에 남는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다면 지하화에 재원을 마련하는데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남는 용적률을 거래해서 이렇게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은요, 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도 충당이 될 수가 있고, 또 구릉지나 산 밑에 있는 저층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거를 용적률을 거래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작은 자본으로도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를 만들 수 있고, 또 핵심 지역, 중심 상업 지역들 같은 경우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고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서울 대개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운상가나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가치가 높아진다면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변하고 나면은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개조가 일어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첨단 창조 고부가가치 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창동 상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첨단 의료 복합 클러스터와 K-팝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 창동 상계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올해 만들어지게 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성이 안 나왔던 재건축 같은 경우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받아서 재건축을 통해서 노후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되고, GTX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바뀌죠. 거기다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입증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일자리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GTX가 개통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10억에서 15억대 가격이 형성된 걸 고려한다면 이 창동 상계 일대 지역들도 노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뀐다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띠게 될 겁니다. 지금은 2030 영끌 성지로서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또 가격이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더딘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2030 영끌러들 같은 경우도 2, 3년만 잘 견딜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수동에 있는 삼표 레미콘 부지입니다. 삼표 레미콘 부지는 60층 규모의 업무 상업 문화 숙박 주거 복합 건물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요. 2025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트리마저와 갤러리아 폴에 아크로포레스트 세 개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게 되면서 엄청난 집가 상승과 더불어서 월세 상승까지 동반하고 있는 성수동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복합 업무 상업 문화 숙박 주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 시너지가 더 높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 대개조가 강북권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삼성동의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규모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 지역이 노후돼 있던 것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재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로 500m가 지하화되면서 한강 시민공원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고 돔구장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한전부지와 종합운동장이 재탄생되면서 이 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이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지역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죠. 가격도 높고 또 월세도 높은데 지금 현재 높은 가격과 임대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가격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전부지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인접해 있는 롯데 칠성부지도 개발될 거고요. 그동안에 테헤란로의 확장이 서쪽으로 방해가 됐던 서리풀 공원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됐고 그 위에 정보사부지도 개발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 방배동 일대, 서초구 일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역이 방치돼 있다가 서리풀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배 5구역, 6구역, 7구역, 13, 14, 15구역, 모아타운 1차처럼 대규모로 노후주택가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앞으로는 노후주택가가 신규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을 하게 되면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지역들을 미리미리 좀 투자해놨다면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개발 구역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도 2, 3억 내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이 안다면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요? 서울 대개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통망입니다. GTX와 철도 지하화, 거기다가 업무시설까지 만들어지는 이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의 북부역세권 개발이 이 원래 착공에 들어가서 3년 내에 완공이 될 거고요. 서울역은 아주 특별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것이 GTX-A를 통해서 삼성역과 5분 거리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나 삼성역의 4종 세트인 코엑스, 무역센터, 인터컨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이 4종 세트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에 그대로 옮겨놓고 4종 세트가 그대로 들어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역과 이 삼성역은 5분 거리 GTX 거리로 바뀌게 되고 삼성역이 굉장히 높은 가격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울역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 삼성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거든요. 자, 그런데 서로 간에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서울역 주변 지역의 부동산은 개발되든 안 되든 그 가치가 가격으로 반영이 되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서울역 주변 지역의 가격이 이미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이 가장 쌀 수밖에 없는 여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이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다리가 한강대교인데요. 한강대교 한가운데 선유도 공원이라고 있죠. 예전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라고 했다가 무산이 됐고 최근에 국제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는데 이 지역이 선유도 공원이 개발이 있게 되면은 선유도 공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용산 국제업무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유도 공원이 보이는 전망권을 갖고 있는 지역의 부가가치는 대단히 높아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된 용산 전자상가 개발 계획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이 디귿자 같은 경우는 드래곤시티 호텔이라고 해서 2017년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두 개의 높은 건물은 낮은 12동, 13동이 철거에 들어가서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2, 3년 내에 완공이 될 겁니다. 호텔과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런 건물들이 하나 두 개에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선다면 용산 전자상가는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20개 동 이상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업무타운으로 재탄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복합 건물로 들어서는 건물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수동의 갤러리아 폴의 트리마제, 아크로포레스트 같은 세 개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성수동의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월세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산 전자상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 인근에 접해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과 월세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회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빼놓을 수가 없죠. 서울 대개조의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큰 업무지구로 개발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죠. 자,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인접해 있거나 또 조망이 가능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티뷰로서 이 조망권의 가치가 5억에서 10억 이상은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2025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변 지역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대개조를 통해서 복합 업무타운이 만들어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요. 자, 성수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수동의 땅값이 2014년에는 평당 2,700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에는 평당 9,800만 원이 됐고요. 현재로는 평당 1억 4,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2014년의 시세가 평당 2,700만 원이었으니까 이 가격에 누군가가 사서 빌라도 짓고 오피스텔 짓고 아파트도 짓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4,50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면 이 가격에 사서 빌라도 짓고 오피스텔 짓고 아파트도 짓게 되니까 2014년 대비해서 가격도 오르고 월세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동의 한전부지가 개발이 된다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평당 3,900만 원 하던 단독주택 가격이 1억 4,700만 원까지 올랐고요. 2023년에는 더욱더 더 많이 올랐죠. 최근에 유재석 씨가 논현동 주택가에 있는 주거지역의 땅을 평당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주고 산 걸 감안한다면 삼성동 일대는 더욱더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가격들은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모두 다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024년은 굉장히 큰 대변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대개조가 될 거고요. 또 서울의 경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고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지역들을 관심 갖고 미리미리 선점 투자 기회를 잡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투자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면 댓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표님, 저는 1, 2억, 2, 3억 정도의 자금 소액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유망하다고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높아서 제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급지, 3급지 정도를 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1, 2억, 2, 3억 내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2024년은 대전환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은 전세나 매매 가격이 굉장히 V자 반등을 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미 많이 회복이 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비아파트 시장은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활발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모아타운, 신통, 역세권 재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겠지만 서울 대개조를 통한 대규모 업무타운도 만들어질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소액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거의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세 사기나 이 보증보험 때문에. 그런데 월세는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월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매매 가격이 하락해 있는데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정상화 될 거고요. 정상화 되면은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비아파트는 매매 가격도 정상화되면서 상승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곳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6, 7억에 분양을 했던 오피스텔 1.5룸이 지금 18억에서 20억 정도 하고 있고 월세도 20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450에서 5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도 한 6억에 분양했던 것이 16억이 돼 있고요. 월세도 450만 원이 나옵니다. 광화문도 그렇고요. 심지어 마포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에 있는 1.5룸 같은 경우가 차별화되어 있는 1.5룸 같은 경우가 매매 가격이 13억이 넘고요. 월세가 3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업무타운, 대개조가 일어나는 지역, 핵심 지역 이런 지역들은 월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매매 가격도 높아질 수 있는 재개발과는 좀 다른 성격에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도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 제로의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급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지만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제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급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 왜곡되어 있지만 이게 정상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설 전에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 정책이 나올 거고 보증보험에 대한 부분 또 비아파트의 주택수 제외라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2024년에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오고 나서 투자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회를 상실하거나 기회가 없을 텐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좋은 지역을 잘 공부하고 선점해 놓는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을 갖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유망하고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세미나에 오신다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